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폴리오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 그중에서도 특히 CEO와 CFO의 발언들을 좀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애폴리오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당신이 꼭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기술이나 비즈니스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니면 투자 분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아주 유용할 거예요. 애폴리오가 제시하는 방향이 단순히 업무 효율성을 넘어서거든요. 부동산 성과 관리라는 약간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아, 부동산 성과 관리.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인 3분기 주요 실적부터 짚어보죠. 매출이 2억 4,900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고요. 관리하는 부동산 유닛 수는 910만 개, 고객 수는 2만 1,759명. 이것도 각각 7%씩 증가했어요. 네, 확실히 성장세는 꾸준해 보이네요. 그렇죠. 숫자들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여기서 또 봐야 할 게 비일반 회계 기준, 그러니까 넌갭 영업이익률인데요. 23.5%를 기록했습니다. 잠깐 넌갭을 설명드리자면 보통 일회성 비용이나 주식 보상 비용 같은 걸 빼고 회사의 핵심적인 영업 성과를 좀 더 명확하게 보려고 할 때 쓰는 지표죠. 근데 이 수치가 작년 28.7%보다는 좀 낮아졌어요. 오, 잠깐만요. 성장은 계속하는데 이익률은 왜 좀 낮아진 거죠? 네,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실적이 나빠졌다기보다는 그 이유가 좀 재밌어요. 회사가 올해 연간 기업 보너스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해서요. 관련 비용 약 1,300만 달러를 이번 3분기에 미리 반영한 거예요. 이 비용이 3분기 매출의 한 5.5% 정도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영향을 빼고 다시 계산해 보면 실제 영업이익률은 작년보다 오히려 높은 한 29%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너무 좋아서 비용이 발생한 셈이죠. 아하, 그렇군요. 보너스 비용 때문이라니. 그럼 이건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매출 구성도 좀 더 볼까요? 핵심 솔루션 매출이랑 부가가치 서비스 매출 이렇게 나뉘던데요. 맞아요. 핵심 솔루션은 기본적인 부동산 관리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5,400만 달러로 17% 성장했어요. 신규 고객 확보도 잘 됐고 총 관리 유닛 수도 늘었고 그리고 플러스나 맥스 같은 좀 더 비싼 프리미엄 등급을 채택하는 고객들이 많아진 덕분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부가가치 서비스 매출이 훨씬 크네요. 1억 9,200만 달러. 성장률도 22%로 더 높고요. 여기는 어떤 것들이 주로 기여했나요? 네, 부가가치 서비스 쪽 성장이 아주 두드러지죠. 여기에는 위험 완화 서비스라든지 새로운 입주자 스크리닝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결제 증가가 큰 역할을 했어요. 특히 임대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내는 경우가 늘어난 게 영향을 줬고요. 물론 전체 관리 유닛 수가 늘어난 것도 기본적으로 기여를 했죠. 아, 그리고 최근에 파트너십 맺은 라이브이지나 세컨네이처를 통한 수익도 이제 막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있네요. 그럼 비용 쪽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매출 원가 비율이 작년보다 약간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작년 34%였는데 올해 36%로 약간 올랐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신용카드 결제 비중 증가가 일단 영향을 좀 주었고요. 그리고 AI 관련 기능 사용이 늘면서 데이터 센터 비용도 같이 증가했어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보너스 비용 일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영업 비용, 그러니까 판매 및 마케팅, R&D, 일반 관리비 같은 비용들 있잖아요. 이 비용 비율도 작년 35%에서 올해 39%로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도 보면 1,703명으로 한 10% 늘었는데 이건 결국 혁신이나 영업 역량 강화, 그리고 작년 말에 인수한 라이브 에이지 사업 관련 투자,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성장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실적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부동산 성과 관리라는 비전, 이게 정말 궁금한데요. 애플폴리오는 왜 갑자기 이런 개념을 들고 나온 걸까요? 그 배경에는 현재 부동산 관리 업계가 처한 현실이 좀 있어요. F폴리오가 전미 아파트 협회, NAA라고 하죠. 거기랑 같이 연구를 해봤더니요. 부동산 관리자들이 자기 시간의 거의 3분의 2,
정확히는 66% 정도를 문제 해결 같은 아주 일상적이고 반응적인 업무에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42% 더하기 24%니까요. 반면에 장기 계획 수립이나 팀 개발 같은 좀 전략적인 일에는 고작 16%밖에 시간을 못 쓴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와, 66%를 거의 뭐랄까 불 끄는 데만 쓰고 있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걸 성과 격차라고 부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성과 격차. F폴리오는 바로 이 격차를 메우겠다는 거예요.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경쟁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AI 도구는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관리자들이 쓰는 도구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통합 관리가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단순히 효율성만 높이는 걸 넘어서 관리자들이 반응적인 일에서 벗어나서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관리자, 거주자, 투자자, 소유주, 협력업체까지 이 생태계에 있는 모두가 성공하는 그런 가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예요. 이야, 성과 자체를 관리하겠다. 목표가 상당히 야심찬데요?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한다는 건가요? 성과 플랫폼이라는 걸 이야기하던데요. 네, 그 성과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 시스템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조예요. 첫 번째가 기록 시스템입니다. 이건 모든 데이터, 이해관계자 정보, 운용 현황 같은 것들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말하자면 회사의 중앙 정보센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기본 바탕이 되고요. 두 번째가 실행 시스템인데 이게 사실상 핵심이에요.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에이전트 AI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에이전트 AI요? 그게 우리가 아는 그냥 AI랑은 다른 건가요? 적합한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까지 하는 거죠. 단순 반복 작업 자동화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AI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오, 그건 정말 느낌이 다른데요. 마치 옆에 똑똑한 비서나 조수를 두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에포폴리오의 램X 퍼포먼스 제품군이 바로 이 실행 시스템의 구체적인 예시예요. 임대분이 응대부터 계약 체결까지 유지보수 요청 분류하고 처리하는 것, 거주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을 이 에이전트 AI가 상당 부분 자동화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스템은 성장 시스템 오브 그로스인데요. 이건 거주자나 투자자에게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통합된 경험으로 제공해서 새로운 수익 기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시스템이고요. 그럼 이 램X를 실제로 도입한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효과가 좀 있나요? 네, 발표 내용을 보면 성과가 꽤 인상적이에요. 램엑스를 완전히 도입한 고객들은 평균적으로 공실 기간을 5일 이상 줄였다고 하고요. 임대계약 갱신율은 20%나 증가했고 순영업 이익, NOI라고 하죠. 이것도 약 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주당 평균 10시간 정도 업무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하고요. 와, NOI 3% 증가는 정말 무시 못할 숫자인데요. 시간 절약 효과도 크고요. 혹시 실제 고객 사례 같은 것도 소개되었나요? 네, 예를 들어 9,000 유닛 이상을 관리하는 DLP 커뮤니티즈라는 곳의 럽 게일 사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AI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하나의 워크플로우, 하나의 소프트웨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바로 이 점이 앱폴리오를 차별화하는 점이다. 라고요. 또 다른 고객인 wolfgang 크로스케이라는 분은 단순 부동산 관리자에서 벗어나 성과 관리자로 전환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비즈니스의 미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아, 고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통합된 플랫폼이랑 AI의 시너지 효과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이 실행 시스템의 AI가 제대로 똑똑하게 작동하려면 그 밑바탕이 되는 기록 시스템에서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엉망이면 아무리 좋은 AI라도 엉뚱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앱폴리오가 회계 설정이라든지 사용자 권한 관리 같은 플랫폼의 기본적인 설정 옵션을 계속 확장하고
또 학생주택이나 저렴한 주택관리. 여기서 HUD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LIHTC는 저소득층 주택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의미하죠. 이런 주택들은 정부 규제 준수 같은 복잡한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같은 좀 복잡한 포트폴리오 관리 기능까지 계속 강화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 기록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탄탄한 데이터 기반 위에 지능적인 실행 시스템을 올리는 그런 전략이네요. 좋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 외에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다른 전략들도 있겠죠? 물론이죠. 승리를 위한 차별화, differentiate to win 이라는 또 다른 전략 축이 있는데요. 여기서 파트너 생태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앱폴리오의 기능을 외부 앱처럼 확장해서 쓸 수 있는 스택 마켓플레이스라는 것도 있고요. 특히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건 건설 관리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자죠. 프로코어와의 파트너십 발표였어요. 프로코어 파트너십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개발부터 건설 그리고 운영까지 다 하는 그런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 모델을 가진 고객들이 있잖아요. 이런 고객들은 이제 프로코어에서 관리하던 건설 프로젝트 관련 재무 정보를 앱폴리오로 자동으로 이렇게 싹 가져와서 전체 운영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끊김없이 연결되니까 의사결정이 훨씬 쉬워지겠죠. 이런 고객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습니다. 아, 데이터 통합. 그게 핵심이군요. 그럼 또 다른 전력 축은 뭔가요? 두 번째 전략 기둥은 효율적인 성과 제공, Deliver Performance Efficiently인데요. 이건 아까 잠깐 언급했던 성장 시스템, System of Growth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차세대 거주자 경험 플랫폼인 폴리오 스페이스를 통해서 거주자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 Moments that Matter들을 포착하고 이걸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중요한 순간이요. 예를 들면 어떤 순간을 말하는 거죠?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거주자의 75%가 입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입주 경험이 좋으면 전체 거주 만족도가 무려 76%나 높아진다고 하고요. 정말 중요한 첫인상인 셈이죠. 75%는 어려움을 겪는다니. 이건 정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맞는 것 같네요. F폴리오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했다는 건가요? 그 입주 시에 꼭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임대계약서 서명하고 차달 월세 내고 수도나 전기 같은 공과금 설정하고 또 임차인 보험 가입하고 이런 필수 작업들을 하나의 간소화된 워크플로우로 쫙 묶어서 훨씬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파트너 사이인 세컨네이처와 함께 레지던트 온보딩 리프트라는 서비스도 새로 출시했어요. 레지던트 온보딩 리프트요? 그건 또 어떤 서비스인가요? 부가 서비스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일종의 부가 서비스 패키지 같은 건데요. 입주할 때 선택적으로 신용 점수 관리 서비스나 해충 방제 서비스, 아니면 할인된 가격의 단체 인터넷 요금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샌디에고에 있는 어플리프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의 토모 퍼펙 CEO 같은 분은 이걸 두고 임대 경험에 정말 놀라운 추가 기능이라면서 거주자에게 필요한 선택권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관리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거주자 경험도 개선하고 관리회사 입장에서는 차별화 포인트도 되고 또 부가 서비스 판매로 새로운 수익도 창출할 수 있으니 이건 정말 윈윈윈 전략처럼 보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거주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결국에는 관리회사의 성과 향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F폴리오가 강조하는 세 번째 전략 기둥이 훌륭한 인재와 문화, Great People and Culture였죠. 네, 맞아요. 기업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최근에 포춘지에서 선정한 퓨처 50 리스트라고 장기적인 성장이나 혁신 잠재력이 높은 50개 기업을 뽑는 건데 거기에도 이름을 올렸고요. 또 기술 분야 최고의 직장 목록에도 선정되었다고 해요. 오, 외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군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F폴리오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Real Property Management, RPM이라고 하는데요. 북미 최대 주거용 부동산 관리 프랜차이즈 중 하나거든요. 이 RPM의 35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지점들이 F폴리오를 올해의 벤더,
밴더 오브 더 이어로 선정했다는 점이에요. 와, 고객사 프랜차이즈들이 직접 뽑은 올해의 벤더라니. 이건 정말 의미가 남다르겠네요. 그렇죠. RPM의 제프 페퍼다인 사장은 이게 F폴리오의 혁신적인 솔루션이 우리 RPM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지속적인 사업 성공과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평가했어요. 결국 F폴리오가 항상 강조하는 우리의 성공은 고객의 성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철학이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기업 문화가 결국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고 그게 고객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선순환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죠. 2025년 연간 실적 전망치, 즉 가이던스를 좀 살펴볼까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죠? 네,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간 매출은 기존 전망치보다 높여서 9억 4,500만 달러에서 9억 5천만 달러 사이로 예상했는데요. 이건 중간값 기준으로 보면 약 19% 정도의 성장률이에요. 그리고 넌갭 영업이익률은 23.5%에서 24.5% 사이로 전망했고요. 희석 가중평균 발행 주식수는 연초에 자사주 매입이 좀 있었던 걸 반영해서 약 3,600만 주로 예상했습니다. 가이던스를 올린 배경은 역시 앞서 이야기한 긍정적인 실적 흐름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긍정적인 요인들이 다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나 맥스 같은 프리미엄 등급 채택이 계속 늘고 있고 고객 수와 관리 유닛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 다양한 북어 서비스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3분기 이익률 이야기했을 때처럼 연간 예상 넌갭 영업이익률 전망치 23.5%에서 24.5%도 작년 실적 28.7%보다는 조금 낮게 잡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비슷한 이유인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이것도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첫째는 제품 믹스의 변화예요. 상대적으로 마진이 조금 다른 부가가치 서비스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마진 구조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둘째는 계속 강조했던 영업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는 점. 셋째는 또 새로운 거주자 관련 기능이나 AI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R&D 및 운영 비용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간 보너스 비용 인식 시점의 영향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회사가 규모를 키워가면서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계속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밝혔어요. 2026년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11월 18일에 투자자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아마 그때쯤이면 좀 더 자세한 장기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F폴리오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정말 샅샅이 훑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핵심 소프트웨어와 부가가치 서비스 양쪽 모두에서 아주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요. 특히 부동산 성과 관리라는 큰 그림 아래 통합된 AI 네이티브 플랫폼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관리회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거주자 경험까지 함께 개선하려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야심찬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F폴리오는 단순히 또 하나의 부동산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에 머무르지 않고 이 통합된 AI 기술과 성과 관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무기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려는 아주 강력한 베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분명 경쟁사들에게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거고요. 당신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실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과연 F폴리오의 이런 공격적인 움직임이 다른 경쟁사들의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리고 F폴리오가 주목한 온보딩이라는 이 중요한 순간 외에 부동산 라이프사이클 속에서 기술을 통해 새롭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들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이건 비단 F폴리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전체 부동산 기술 산업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F폴리오 실적 발표 자료에 대한 저희의 심층 분석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